헐리우드부터 우리나라까지 미투 드디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미투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. 어제도 진짜. 봤어요. 심지어. 네, 맞아요.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.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용기를 지지하는 분도 있었고 SNS는 일부 비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각계 여성분들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건 맞아요. 사실입니다. 그렇죠? 김 변호사님, 이 미투 캠페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예, 미투 캠페인 지난해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거물급 그 영화 제작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십 년간 정말 수십 명의 여배우들을 성추행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. 맞아요. 우리가 다 들어보면 알만한 안젤리나 졸리, 기네스 펠트로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자신의 피해를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것이 정치계나 언론계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미투를 외치는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. 아니,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배우들의 지지의 의미로 다 검은 드레스를 한번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미 어워드 뮤지션들이 흰 장미를 들고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서지현 검사 때문에 미투가 우리한테 촉발된 건 아니죠. 그 전부터 있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집중 조명은 서 검사 때문에 특히 대학가에는 굉장히 많죠. 오래됐어요. 성추행이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. 이런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성추행이 있고요. 만질 수 있어서 만지는 성추행이 있습니다. 그게 뭐가 다른가요?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성추행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통 다 지하철 치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만질 수 있어서 만지는 성추행이 권력이죠. 뭐냐면 이게 바로 직장과 조직 내 권력 관계가 작용할 때의 그런 권력 작용의 일환으로 나오는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검사 조직이 이런데 하물며 다른 곳은 어떨까? 지금 미투 확산되고 있는 거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돼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런 권력 작용에 의한 성추행 반드시 좀 퇴치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,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게 어떤 기준이 성희롱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아니 뭐 했다고 하는 게 수치스럽게만 하면은 그게 성희롱이다 이러면은 그 뭐 기준이 불분명해서 잘 모르겠다. 내가 한 게 성희롱인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돼 그냥. 애매하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다 이러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말이잖아요. 어쨌든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자,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.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 그러니까 동료 여검사의 부친이 돌아가셨대요.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참가를 했었는데 자,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온 당시 법무부 모 과장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,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. 장례식장이면 사람들도 많고요. 예. 그럼요.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. 너무 구체적이었어요. 그냥 이렇게 툭툭 만진 정도가 아니라 쓰다듬고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자세히 설명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. 그래서 서지현 검사 그 자리에 얼른 피해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쓰러져서 한참 동안 울고 나왔다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. 문제 제기를 했더니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. 그게 8년 전 일이고 지금까지 그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. 그러니까 불이익 때문에 왜- 이제까지 말 못하셨던 왜 분들도 항상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. 피해자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모르겠어요. 지금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죠. 되게 여자로서 기분 나빴던 게 그 가해자 안모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좀 화가 났었어요. 좀 오래된 일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문상 전에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.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뻔뻔하게 요거는요. 하셨어요. 그죠? 요 검사분이 범인들 잡아가지고 취조할 때 범인들 다 이렇게 대답 하거든. 맞아요. 기억 안 나요. 똑같이. 술 먹었어요. 그거 배운 것 같아. 지능적인 답변을 하신 거예요. 이게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이 다 교묘하게 있다는 걸 이미 빠져나가네요. 확인한 예. 거죠. 형사처벌이 어려워요, 지금. 공소시효가 지났죠? 공소시효라기보다는 공소시효가 고소기간이 지났습니다. 고소기간이? 네. 왜냐면은 요 당시 2010년도에는 이 성범죄가 친고죄였거든요. 근데 친고죄는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야만 할 수 있는 거죠, 예. 친고죄라는. 근데 이제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됐어요. 폐지됐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
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저질러진 죄기 때문에 결국은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도 고소 제한이 도과돼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이 성추행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. 지금 이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받을 길은 없고요. 진상조사도 이분이 안 나오는 그만입니다.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기는 찾았더라고요. 어떻게 해요? 성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 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을 가능성. 그다음에 그 뒤에 불거진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. 사실 뭐 성추행으로는 처벌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겠나. 그게 열받는 거예요. 성추행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. 맞아요. 그건 뭐 법이 그랬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신고를 해도 못했던 건데 저는 장 기자님이 너무 지금 나이브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인사 문제로 직권남용은 인사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. 이걸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얘를 저렇게 보냈지 아닌데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말로만. 쉽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? 법무위원장으로 시켜야 되겠네요.